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날 경남 소식입니다. 추석인 오늘 경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달이 뜬 시간은 오후 6시 10분 전후로 밤 12시쯤에는 가장 높이 떠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12도에서 17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긴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한 채 연휴를 반납하고 근무하는 이들을 서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8개월째를 맞은 창원보건소. 검사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자가격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끝없는 전화에 쉴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걸려오는 전화만 하루에 300통. 그 기간 동안에는 보건소에 검사하러 나오시는 거 외에는 절대 밖에 나오시면 안 되고요. 여름 휴가는 고작 이틀. 24시간 돌아가는 상황실 업무에 몸은 이미 천근만근입니다. 피곤함도 문제지만 민원인의 문의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지만 받아들이시기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간호사 직업을 갖고 절반 가까이의 시간을 코로나19 방역에 쏟은 문보아 씨. 3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 방역복을 입고 검체 채취하는 것만큼 힘든 건 근거 없는 억측. 많은 민원분들이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우리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일부 단체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 좀 많이 기운이 좀 빠지죠. 하지만 수고한다는 짧은 한마디에 속상함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보니 추석에 부모님을 뵙는 건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제가 선배 진료소 근무하고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가족들한테 항상 미안하고 그래도 잘 챙겨주셔서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해야 되나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는 방역 당국은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조금 참아주시고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9일 기준 도내 확진 환자는 291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8.66명이 발생해 전북의 6.8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은 45.64명인 가운데 대구는 292.63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추석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내일의 일상이 더 평온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3, 4분기 경기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분기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오늘 내놓은 동남권 경제 모니터링 자료에서 3분기 경부울 제조업 생산은 2분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서비스업은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부산본부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소비 심리는 회복되겠지만 가계소득 여건 악화 등으로 소비 회복세는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을 찾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수해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공공시설의 원상 복구뿐 아니라 항구 복구를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는 민간시설 피해 대책과 댐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20대가 경찰과 소방본부의 노력으로 구조됐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어젯밤 11시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건물 옥상에서 28살 A씨를 구조하고 경찰은 A씨를 설득해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0회 산청 한방약초축제 농특산물 판매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산청구는 올해 온 오프라인에서 약초와 농특산물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58% 늘었고 온라인 채널 접속도 800만 명에 달해 산청구와 지역 특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인 누비전 3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합니다. 창원시는 올해 누비전 1,0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추석 전 400억 원에 이어 추석 연휴가 끝나고 2차 추경 예산으로 300억 원을 더 발행해 모두 1,700억 원어치의 누비전을 발행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임산물 채취와 야간 산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립공원 사무소는 가을철엔 불법 임산물 채취와 비법정 탐방로 출입 등의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 범죄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레일 결함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이 시설 보수를 마치고 다시 개장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지난 3개월 동안 결함이 발견된 4.5mm의 레일을 6mm로 전량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은 개통 6개월 만인 지난 6월 레일 이상 변형으로 긴급 보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남해대교의 휴게시설로 1975년 건립된 남해각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남해군은 지은 지 45년이 지났지만 남해대교와 함께 역사를 지니고 있고 건축 가치도 뛰어난 남해각을 철거 대신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해 오는 11월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음만은 더욱 가까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